굳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굉장히 모자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를 묻는 시사 공부 한창 꼬리공창. 원샷하고 시작하자. 육수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무생채 좀 더 주세요. 아우 맛있다. 오늘도 한번 지식과 상식을 맛있게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벌써 지났어요. 세상에. 맞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훈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 10만 넘기고 지금 맞습니다. 진짜 대박. 대박이다. 벌써부터 지금 복이 그냥 왁 축하해요. 맞습니다. 예. 어떤 복을 또 받고 싶어요? 구독자 수 말고. 저는 구독자 수도 구독자 수지만 인복 이미 저도 작년 한 해 형님하고 이제 감독님들, PD님, 작가님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뵀는데 맞아. 조금 한 그룹만 더 만나면 인복이 좀 더 있으면 어떨까 인복. 싶습니다. 저는 인복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복. 그 일복을 좀 제대로 받고 싶어요. 일복이 터졌다 할 때 그 일복. 네, 그쵸. 힘들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진짜 소처럼 나는 죽는 날까지 소입니다. 내가 뭐라고 삶을 누려야 됩니까? 그냥 나는 그냥 소야. 고삐 달렸어. 네. 저도 소할까요? 저도 소합시다, 소. 저를 채찍질 해주세요. 저도 막 바빠서 막 잠 못 자는 게 꿈입니다. 일해라! 아우.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복을 꼭 받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한 저희와 함께 일복 엄청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미지의 시장을 의미하며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또 경쟁자들로부터 시장을 빼앗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장점만을 따서 만든 새로운 시장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색깔이겠지. 맞습니다. 당연히 색깔이겠지. 맞습니다. 둘이 합치면 그렇지. 나오는 색이죠.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정답은 옐로우오션. 너가 말하려던 거 해봐. 그럼 바로 저 정답 퍼플로션. 그렇지, 섞어. 퍼플오션 정답입니다. 너무 쉽다. 아유. 왜 나 옐로우오션 했을까 이 와중에? 아무튼 맞춘 거니까 우리 맞습니다. 선물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퍼펙트 완벽 그 퍼펙트 자체. 오션.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손 쉽게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도 빨리 맞춰보겠습니다. 주세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개 미워 땡땡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손해더라도 다른 것을 택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속. 걔가 싫어. 걔가 훌훌 너 너무 싫어. 그래서 너한테는 이거 안 해줄 거야. 이거 안 사. 개 미워 따로 산다. 아유 너 절로 가. 나 너랑 같이 사기 싫어. 개 미워. 너 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는 걸로써 좋아하는 일을 안 하려는 이걸 사는 게 걔가 싫어하는 건가 네. 보네. 개 미워 다른 동물인가 보다. 네. 개 미워 암탉 산다. 지금 접근은 맞죠? 에? 개들한테 무엇인가를 주잖아요. 네. 뼈 갈비. 걔가 뼈를 좋아하니까 뼈를 싫어하니까 뭐 오징어를 사나? 연체동물? 개 미워 낙지 산다. 개미와 낙지 산다 정답입니다. 목욕을 죽으라고요? 낙지는 뼈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줬는데 먹다가 이게 뭐야? 장난쳐? 오, 이런 속담이 있었구나. 네, 덕구야 일로 와봐. 자, 이게 호롱인데 이거 남는 거 하나 없다. 이거 너무 재밌네요. 야, 이런 속담은 진짜 되게 해학적이다. 맞아요. 새로운 재밌는 속담 배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가 재밌었어요. 정답으로 가는 과정이 맞습니다. 생뚱맞지 않았어. 맞습니다. 요거 맞춘 거야.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찬스 남았다. 그러고 보니까. 아, 찬스도 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마가린은 천연 버터의 대용품으로 쓰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에 여러 가지 동식물성 유지를 넣어 식힌 후 소금과 색소, 비타민유를 넣고 반죽하여 굳히는 것인데요. 유럽에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근로자나 군인에게 버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마가린이라고 합니다. 마가린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가린. 마가린. 마가린을 가지고 제가 다양한 말을 해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오, 마가린. 이런 마가린. 첫 번째는 좀 돼요. 명사니까. 아, 그러니까 요걸 가리켜서 좋아할 수 있겠구나. 오, 제발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마가린. 오, 마가린. 쌀. 빵. 식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식료품은 아니고 어떠한 단어예요. 정답은 대박. 오, 대박. 프랑스 사람이니까 네박. 대박. 마가린. 찬스 쓰죠. 그래, 형님. 쓰자. 아우. 우리가 맨날 얘기해봤자 찬스만 못해. 그럼 제가 빨리 뽑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짜짜짜. 뭐야? 제작진은 이구동성 힌트. 앞 글자 5글자까지. 좋아. 하나, 둘, 셋. 진. 정답 뭐냐? 정답 주진 아닙니까? 주진? 정답 진주. 진주. 진주 정답입니다. 예, 펄 진주. 나 일부러 소리만 들었거든. 네. 그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 들렸어.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강의와 연관된 퀴즈입니다. 경기를 판단할 때 다양한 경제 지표를 활용하지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미니스커트 지수 또는 립스틱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고 빨간 립스틱이 많이 팔리면 불황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경기가 잘 안 풀릴 때일수록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미니스커트를 선호하고, 불황일 때 비싼 화장품을 사기 힘들어진 여성들이 값싼 립스틱으로 화장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기 예측은 유명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가인 워렌 버핏과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준 의장은 이것에 주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외의 것일 텐데, 그죠? 미니스커트나 립스틱처럼 좀 네. 다소 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카테고리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자, 뭐 남자, 어느 동물, 나라에 식물, 뭐 소비, 생활이에요. 생활 속에서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야. 찬스 가야 될 것 같다. 찬스 갈까요, 형님? 찬스 가겠습니다. 나 널 믿을게. 제가 한 번 더 뽑을까요? 짜잔. 하나, 둘, 셋. 좋아. 야, 이건 정답이지. 뭐 지저분한 게 많냐? 잔뜩 있냐 이런 게. 씨. 정답 쓰레기. 쓰레기통. 정답 쓰레기통. 쓰레기통 맞습니다. 정답. 쓰레기통. 야, 이거는 찬스 아니었으면 못 맞췄다. 진짜. 진짜로. 호황이면 많이 사서 버려지는 것도 많고, 불황이면 쓰레기도 없고. 약간 어떤 우리 처음에 자신감보다는 많이 못 맞추고 있네. 오늘 예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도 뭐 찬스를 적절히 활용해서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은 진짜 5번째 문제는 찬스 없이 우리의 피날레? 실력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이 문제 못 맞추면 은퇴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뭐를? 유튜브를. 오케이! 나는 방송 은퇴, 상훈이는 유튜브 은퇴를 걸고! 마지막 문제 주세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 마우리치오 카겔은 20세기 후반 최고의 작곡가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는데요. 음악과 시각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실험적인 음악극을 많이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퍼포먼스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아서 독특한 악보를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피날레라는 곡의 악보에는 중간에 지휘자가 쓰러지는 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하고요. 팀파니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의 일부에는 더 기괴한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케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정답. 바이올린으로 옆 연주자를 때립니다. 팀파니 연주자가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춥니다. 모든 연주를 중단하고 잡니다. 팀파니 연주자가 그 북친을 북채로 돌아다니면서 연주자 머리를 이렇게 때립니다. 재밌겠는데? 네. 팀파니 연주자가 북을 북채로 안 치고 머리로 칩니다. 와. 비슷합니까? 엉덩이로 치죠. 손으로 칩니다. 아, 팀파니 연주자가 팀파니를 찢습니다. 북을 찢어요. 손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머리로 찢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퍼포먼스라는 거죠? 실제로 연주 장면 자체도 올라와서 한동안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우와! 우와! 아니 이 연주자도 자기 어떤 음악가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일 텐데 이런 퍼포먼스를 실행을 그리고 완전 했을까? 그림이랑 똑같이 돼 있네요. 와, 근데 이렇게 팀파니가 이렇게 잘 찢어지지 않는데? 이게 나름 그래도 예술적으로 좀 주목이 되는 걸 보면 뭐 의미가 있는 실험들인가 봐요. 이분이 이미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도 어느 정도 유명해지시고 업적을 쌓으셨지만 요즘 태어나셨어도 유튜브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재밌네. 팀파니를 찢어버립니다. 그렇네. 그럼 썸네일에다가 팀파니를 찢는다고요? 이러면은 그 구독 100만 조회수 그만 나옵니다. 그렇네. 지휘하다 쓰러져 봤습니다. 이러면은 뭐 200만 조회수, 300만 조회수 아주 유튜브 유망주입니다. 유튜브 유망주 이거. 시대를 앞서갔네, 이분이. 시대 앞서가셨습니다. 우리도 뭐 꼬리곰탕을 위한 퍼포먼스. 야, 꼬리곰탕 먹으면서 할까? 한번 진짜 우리 퍼포먼스로 한번. 시켜주십시오. 꼬리곰탕 한번 시켜주세요, 다음번에. 먹으면서 잘할 수 오프닝 때 진짜 리얼 꼬리곰탕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적당히 시켜서 이렇게 원식할 수 뜨겁게. 있게끔. 그리고 작가님이나 PD님 중에 한 분이 그 이모님 되셔가지고 네. 파도 주시고 소금 후추도 주시고 무생채도 주시고 재밌겠다. 한번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퍼포먼스 시작해 볼게요. 경기란 경제의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생산과 소비, 복지가 늘어나며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생산과 소비, 그리고 복지가 줄어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경기가 나쁨을 이야기할 때 장사가 안 돼서 회사가 비용 절감에 들어가서 등 개인적 경험이나 느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정부는 느낌으로 경기를 진단할 순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기준에 맞게 숫자로 변환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죠. 이것이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대표적인 국민소득지표이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를 좀 더 세세하게 분리해보면 5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번, 일정 기간 동안, 2번, 한 나라에서, 3번, 생산된, 4번,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5번, 시장 가치 합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인 GDP는 한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되죠. 1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말 뉴스에서 자주 듣습니다. 1인당 GDP는 상승세라는데 어째서 내 주머니는 여전히 가볍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환율에 따른 착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체 GDP를 개개인이 정확히 같은 비율로 나눠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총량만 보여줄 뿐 그 질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GDP의 한계에 대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최고의 걸작이라는 GDP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주목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꼬질꼬질 아니죠? 꼬꼬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분이 자리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똑똑해지는 기분입니다. 영광입니다. 박종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태진 씨는 잼 라이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승도 하셨어요? 우승은 안타깝게 못했고. 네네. 박사님이신데? 저는 2번 했는데. 진짜? 그리고 우리 그 문쌤은 저는 얼마 전까지도 진짜로 그 네. 일타 강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닌 네, 것 같죠? 꽁트입니다. 네, 꽁트. 근데 이제 제가 왜 또 문쌤 그 동영상 제가 그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얘기할 주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 관련된 거. 혹시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번 연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봤던 수능,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인 네.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국어 영역에 40번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그거 극악의 난이도라고 뭐 몇 분 잡아먹었다고. 그렇죠. 그 BIS 비율을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BIS. 예. 이 BIS에서 정하는 비율이 있어요. 네. 그 은행권의 이제 어떤 그 자본의 건전성을 이제 그 나타내는 비율인데 저도 이 수능 문제를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저도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뭘 느꼈냐면 이게 이제 바야흐로 우리 국민들도 경제 관련된 공부, 금융 관련된 공부가 이제는 필수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첫 시간이니까 조금 기초적인 걸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우리 녹화하기 전에도 상훈 씨가 좀 여쭤보긴 했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과연 한국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 지표일 겁니다. 경제 지표. 예. 혹시 두 분은 경제 지표 하면은 생각나는 거, 내가 아는 경제 지표 혹시 뭐가 있을까요? GDP. GDP. 역시. 자, 그러면 우리 저는 몇 개 문쌤은 있습니다. 이제 그 인건비 대비 물가 정도를 얘기하는 빅맥 지수가 있고요. 빅맥 지수. 빅맥 지수. 어려운 이제 거 소득 나왔습니다. 대비 지금. 이제 식품에 쓰는 이제 그 엔겔 지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랙핑크 지수도 이제 있지 않을까. 블랙핑크 지수는 뭐죠? 블랙핑크 지수. 지수? 네. 멤버 이름. 네. 지수. 씨가 멤버의 제가 지수. 블랙핑크를 제일 좋아하는. 사실은 경제 지표라는 게 딱히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경제 활동,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생산하는 거, 네. 소비하는 거,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경제 활동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면 그게 다 뭐든지 경제 지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네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지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네. 제일 이제 우리한테 친숙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장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GDP에 대해서 GDP.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국내 총생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도메스틱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뭐 분기면 분기, 뭐 연간이면 연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됐던 모든 최종 거래의 그 부가가치를 싹 더한 게 바로 그 GDP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한 나라의 경제의 규모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분의 좀 감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GDP의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될 걸로 한번 1,000조 원? 1,000조 원. 예. 그래도 처음 출발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업이에요, 일단. 더 업인데 많아요? 예, 더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라디오에서 총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 1,600조에 입박하다. 가계 부채가. 부채가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예. GDP 총 예산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그게 1,800조였거든 제 기억에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거 네. 입박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네. 제가 팟캐스트에 들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1,800. 어제 들었죠 어제.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하면 조금 약간은 그럴 텐데 한 1,800조 원 정도 약. 와, 예, 약 정확하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신 거고 와. 퀴즈를 내는 김에 네.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GDP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 저는 한 1% 정도? 1%. 1.5%. 1.5%. 실제로는 아마 2%에 조금 못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2019년도에는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36조 원 정도. 그렇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2%였는데 네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사실은 이렇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죠. 네. 중요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해석. 네. 네. 아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GDP가 1,800조 원이다. 2019년도 성장률이 한 2% 했다. 근데 이제 이걸 바라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뭐 그게 뭐 잘한 건데 못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성장률이 적정했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 성장률. 그렇죠. 포텐셜 뭐 GDP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성장해야 정상이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그 발표를 한 바로는 한 2% 중반 정도 된다고 해요. 조금 그러면 떨어진 거네요. 실제 2% 성장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2% 중반, 즉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의 규모라던가 경제 여건을 생각을 해보면 2.5% 내외 정도는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실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잠재 성장률을 믿던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맨날 거의 95점 평균 받는 애예요. 근데 얘가 90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냥 90점 이러면 90점도 잘 받는 점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95점 받을 수 있는 애가 90점 받았다고 한다면 못한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을 볼 때 이 숫자가 적정한 거냐를 볼 때는 잠재 성장률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요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이게 단순히 성장률에 만족하면 안 되고 잠재 성장률과 비교한 다음에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GDP 성장률을 볼 때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저는 사실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두 분한테 제가 우리 2019년도 성장률이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 처음에 0.1%? 와, 1% 상당히 실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를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공감이 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긴 하는데 2%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성장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실제 성장률 수치하고는 또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수치는 또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쪼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목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네. 경제 활동으로. 크게 보면은 소비 활동. 소비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자. 지출이나 투자.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C, 컨섬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투자, I, 인베스트먼트. 세 번째는 G가 뭘까요? G? 지출. 정부인가 정부? 맞습니다. 거버먼트. 정부. 맞아요? 예, 그게 거버먼트입니다. 야, 나 오늘 뭐야? 신내렸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너무 좋아요. G는 거버먼트에서 정부가 쓴 규모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X라고 하는 수출, 그 다음에 이제 M이라고 하는 그 수입을 빼주면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해서 국내 총생산 내지는 뭐 국민소득, 뭐 항정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총생산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 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Y가 아마 yield의 약자인 것 같아요. yield. 네. 양보. 양보도 있고 yield라고 하면은 이제 체산물, 생산물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인 줄 알았다. yield. 예. 25개. 죄송합니다. AAS입니다. 예.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Y 이 총 생산은 C 소비 플러스 I 투자 플러스 G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X 빼기 수입 M.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즉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국내 총생산은 민간이 소비하거나 내지는 뭐 기업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돈을 쓰거나 내지는 이제 우리가 물건 생산해서 수출하거나 아니면 수입하는 이 활동들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민간 소비, C라던가 또 기업의 투자 I 이런 쪽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서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성장도 좋아요. 근데 그렇죠. 정부가 만약에 성장을 위해서 막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때는 별로 체감적으로 우리가 좋게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쓰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는 그냥 경기가 안 좋은 줄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성장률 2%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성장률이나 됐어라고 우리가 지금 약간 만약에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장의 질적인 부분이 좋지는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그 실제 이 성장을 구성하는 항목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 정도를 제가 우리가 GDP하고 경제 지표 볼 때 조금 주의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무리 멘트로 네네. 근데 이제 이 GDP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GDP를 대체할 만한 지표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GDP에 안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경제. 지하경제 안 잡히죠. 그다음에 가사활동 잡힐까 안 잡힐까요? 집안에서 쓰는 예. 거? 그것도 안 잡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더 조금 그런 거는 환경 파괴, 자연 파괴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나무를 배 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나무를 뱄으면 그 나무는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얘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빼준다는 거지 그거는. 그런 그런 것들은 또 안 잡는 이제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부분 정치권에서 이 GDP 성장률을 이제 어떤 정책의 목표로 삼는데 이 성장률하고 우리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 삶의 만족도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잖아요, 괴리가.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최근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GDP만큼이나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비슷하게 알려주는 지표도 또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럼 하긴 진짜 이거보다 더 객관화할 만한 수치도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목들을 어떤 건 좀 더하고 어떤 거는 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이게 아직은 최선이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좀 좋습니다. 진짜 GDP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잠깐 배웠던 기억 맞아요. 외에는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이걸 알므로 인해서 뉴스를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GDP. 오늘 소감을 네. GDP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는 제가 한번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G, 지금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 비해 D, 뒤처져 있습니다. 와. 괜찮네요. 뒤쳐져 있습니다. P, 피땀 어린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 오늘은 신내린 날이야. 오늘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